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네이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진이 떠있는 걸 전 볼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 실검을 독차지한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는요, 건설 전부터 이 지상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아파트 미관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었었고, 또 단지 내에 아이들이 막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게 하려면 차량의 위험을 좀 줄여야 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아파트가 신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초기 3월 정도까지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진입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차량이 더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택배 차량들은 어떻게 해요? 택배 물건을 싣고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차들이 진입 허가를 받고 택배 배달을 하다가 사고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단지 내에서 이제 택배 차량이 뒤로 후진을 하고, 또 아이 엄마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아마 앞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부딪힐 뻔한 바로 이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 이후에 주민회의를 걸쳐서 다산 신도시 일부 주택 단지에서는 더 이상 이 단지 내로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 대신 택배 차량들은 지하로만 차량을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하는 걸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사한테 다 협조 요청을 보냈죠. 그래서 우체국,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택배 회사들은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동의를 하고 나서 손수레 있죠. 손수레를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이 아파트의 이제 입구에다가 택배 차량을 주차해 놓고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에다가 택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CJ 같은 경우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거부를 했는가? 자, CJ 입장을 들어보면 분명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택배가 일일이 단지 내로 차량 없이 들어가게 되면 이 택배 기사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적인 손실이 되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택배들을 배달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손실까지 나게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 이 지하로 택배 차량이 들어가게 하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지하에다 들어가려고 봤더니, 아니, 여기 그 지하로 들어가는 요 높이가 있잖아요. 이게 2.3m인 거예요. 그런데 택배 차량들의 높이는 보통 2.5m예요. 그러니까 요 어느 정도 길이를 택배 차량이 조금 낮아져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 주차장이 2.3m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택배사 당신들의 차량을 낮춰라. 자, 그렇게 한다면 차량을 이렇게 개조하는데 약 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 대를 개조를 하는 데 있어서요. 또 문제는 이걸 차량을 개조하게 되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택배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택배 기사분들은 약간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 끝에 CJ 측에서는 차량을 개조하겠다. 다만 이거에 대한 부담을 아파트 당신들이 해야 한다 라고 협의를 하게 되죠. 근데 아파트 측에서는 이제 쉽게 그걸 수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는 낮은 차를 이용해라. 그런데 택배 차를 바꾸기 힘들다면 걸어서 배송해라 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결국 조율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택배 회사들은요,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다가 택배 물건을 놔두게 되죠. 주차장과 입구에다가요. 그래서 입주민한테 직접 내려와서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죠. 이에 주민들도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가 올린 공지문이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바로 이 공지문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택배 차량 통제 협조 안내,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만, 그러니까 지하 말고 이렇게 놀이터가 있고 1층 요 부분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공지문에는요, 만약에 택배기사가 차를 단지 밖에다 세우고 아파트 문 앞까지 차를 만약에 택배를 배송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라는 행동 요령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러시면 전화로 정문과 동문 주차장 파킹 후에 카트로 배달이 가능한데 왜 제가 찾으러 가야 하죠? 라고 말하라고 적혀 있고요. 또 아파트를 출입을 못하게 해서 우리가 이 택배를 반송하겠다라고 만약에 택배기사가 얘기를 한다면, 아니 택배 기사님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이 있고 거기로 카트 실어와서 배송하면 되는데 걸어서 오기 싫으니까 반송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반송 사유가 되나요? 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대응법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게 되죠. 인터넷 여론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 갑질 아니냐 라는 평을, 이제 비판을 듣게 돼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택배사 측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택배사에다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택배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하지만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로 그들의 어떤 경제적, 시간적 손실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 이분들이 배송의 한 건당 가져가시는 수익이 약 600원에서 700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택배 비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분들이 고생해서 가져가시는 게 600원에서 700원인데 이걸 감안하면 사실 이분들은 더 많은 택배를 이제 날라야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일 텐데, 어쩌면 지역 이기주의와 갑질이 합쳐져서 이런 현상을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에 택배를 이제 배달하시는 이분은 아니고요. 이건 참고 사진일 뿐이고요. 그 택배 기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딱히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긴 했지만, 물론 이걸 찾으러 와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도 크겠지만 택배 기사님의 마음도 편하진 않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도 결국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인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했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요. 다른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파트가 이제 관리비에다 1,000원씩 정도를 더 더해가지고 뭐 2,000세대다 그럼 다 1,000원씩 내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택배를 이렇게 배달을 하도록. 근데 물론 그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자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아파트 입구에다 이렇게 내려놓은 택배를 노인들이 집집마다 전달해주는 이른바 실버 택배를 도입하자 해서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거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다산 신도시의 택배 배달에 우리 세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라는 여론이 또 일게 돼요. 왜 당신들 실버 택배를 세금으로 하는 거냐? 막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죠. 보건복지부가 설명하기로는 이 실버 택배라는 게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2007년부터 우리가 만든 건데, 배송을 도와주는 노인분이 택배 회사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모델인데 정부가 여기에다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는 이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배송 부담액을 노인한테 주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이게 다산 신도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막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긴 좀 힘들었죠. 마치 다산 신도시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야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실버테크 해달라. 아니 우리는 아파트가 아닌데 우리는 뭐 어떨 거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결정은 질타와 조롱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면서 이 다산 신도시의 실버택배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아이고 이 문제 참 복잡하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실버택배는 안 되겠으니까요. 앞으로는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택배 차량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응? 그럼 뭐예요?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 이건 뭐야? 원점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더 현명했을까요? 처음부터 건설사가 이 택배 차량의 높이를 고려해서 지하주차장을 더 높게 건설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택배 차량을 개조해서 우리한테 배송을 해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게 안 된다라면 택배를 손수레까지 끌어서 문 앞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기업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비단 이 다산 신도시를 비난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갑질의 본능을 꼬집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산 신도시의 주민이었다면 양자 간 어떤 조율을 제안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